안녕하세요. 아직도 생각하면 손 떨리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하루를 살고 있는 한 여자였어요. 그 남자가 저에게 다가오기 전까지는요. 대학에 다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저는 바쁘게 몸을 움직이면서 수업에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 뛰었죠.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저의 어깨를 탁 잡는 거예요. 저기요, 혹시 이거 주인이세요? 이거 떨어뜨리셨는데. 라고 하면서 손에 생리대를 하나 건네주는 거였어요. 아, 창피해. 네네,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그 생리대를 주머니에 넣고 후다닥 달려갔지요. 어찌나 창피하던지요. 다시는 그 남자랑 얼굴을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정말 냅다 뛰었어요. 그렇게 헐레벌떡 강의실에 도착했는데 예상보다 교수님이 늦게 도착하신 겁니다. 저는 큰 한숨을 내뱉으면서 정말 다행이다 하고 숨을 내뱉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지막히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뭐야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앞불싸 아까 길에서 만난 저에게 그 여성용품을 건네준 남학생이었어요. 아까 민망하셨죠? 그런데 뭐 어때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인사라도 할까요? 통성명이요. 저는 김태풍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저는 석사 학위에 재학 중이었고 그 남자의 말을 들어보니 그 남자 또한 원래는 심리학과 학생이었는데 경영학에 관심이 있어서 청강을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 남자와의 약간은 찝찝한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그 남자는 이후로 제 앞에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있으시면 저랑 같이 점심 드시죠? 어머, 여기서 또 보네요. 오늘 저녁 드실래요? 하면서 우연으로 그 남자와 저 정말로 많이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그 남자가 불편하고 자꾸 피하고 싶고 부담스러웠는데 자꾸 제 앞에 눈에 띄니까 뭐랄까 이제는 안 보이면 섭섭한 수준이 된 겁니다. 한참 그 남자가 제 앞에서 안 보이다가 갑자기 제 눈앞에 띄었을 때 아니 요즘 바쁘신가 봐요? 요즘은 청강하러 안 오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저 찾으신 거예요? 하면서 입꼬리를 싹 올리더라고요. 순간 소름이 돋은 저는 뭐지 싶었죠. 그때부터 그 남자가 저에게 본격적으로 대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도 마음에 든다고 정말 마음에 들어서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하면서요. 저는 무척 부담스러웠어요. 안 그래도 제가 사실은 창업하고 체인점이 7개나 넘는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틈틈이 공부를 하려고 석사 과정에 재학한 거였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발발 손을 떨면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어요. 일하고 나서 석사 과정 하러 학교에 오면 정말로 저 몸 누일 시간도 없더라고요. 아직은 연애 때가 아닌가 봐요. 하면서 그 남자의 대시를 거절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 말을 하면서도 용기 내서 고백한 건데 너무 내가 냉철하게 거절을 한 건가 미안해서 어쩐담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하나도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고백 거절을 해도 더 당당하게 시간이 없어요? 그럼 제가 그쪽 시간에 맞춰서 만나드리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게 되면 없는 시간도 만들어지는데요, 뭘. 하면서 능글맞게 웃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이 끼치는데 그때는 아니, 이렇게 적극적이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남자가 세상에 있나? 정말 신기하다. 우와. 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스며드는 것이었고 저도 점점 그 남자에게 빠져든 거였죠. 그 남자 정말 대단했어요. 정원 씨! 서프라이즈! 내가 정원 씨랑 데이트하려고 엄청 좋은 분위기 바 통째로 빌렸어요. 하면서 저를 분위기 좋은 술집에 데려간 뒤 그 위에 있는 무대에서 오늘 제가 사랑하는 정원 씨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정원 씨 사랑해요. 제 온 마음을 다 줄게요. 하면서 노래와 함께 저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할 정도로 사랑이 굉장히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남자였어요. 저는 그 남자의 엄청난 노력 끝에 사귀게 되었고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죠. 결국에 1년 정도의 열애 끝에 저는 그 남자와 결혼을 기약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상하게 주변에서 제 결혼을 못마땅해 했어요. 저희 엄마는 김사위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긴 해도 엄마는 이상하게 뭔가 마음에 걸린다. 정말 김사위 다 조건도 좋고 인물도 좋고 키도 훤칠하고 성격도 좋은데 너무 완벽한데 이상하게 인간적으로 끌리지가 않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정말로 하면서 묘하게 느낌이 이상하다고 말을 하거나 제 친구들도 야, 너 너무 성급하게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 남자 뭔가 이상하잖아. 뭐랄까 그냥 실체가 없는 느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놓치기에는 너무 아깝긴 하다. 그 남자 되게 잘생기고 돈도 많고 집안도 잘 산다며. 아휴, 내가 질투가 나서 너 괜히 결혼하지 말라고 이런 나쁜 말 하는 건가? 하면서 말을 해줬죠. 그래도 다들 제 남편 될 사람의 스펙과 능력들은 전부 인정하는 분위기라서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여느 다른 부부와 마찬가지로 설레는 결혼 준비를 차근차근 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부부 결혼식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전날 남편이 나 정말로 꿈만 같아. 당신 같은 여자를 내 품에 넣다니. 당신의 손, 눈, 입, 이 모든 게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여. 하면서 낭만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 남자가 결혼 전날이라 감수성이 풍부하나? 정말 말도 이쁘게 하네 하면서 저는 정말 당신이랑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거 잘한 것 같아. 당신 같은 남자 만나서 정말로 행운이야, 나는. 하면서 저는 남편들 사람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잠에 들었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는 메이크업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남편과 아내가 같은 곳에서 메이크업하면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다는 속설 때문에 남편과 남편의 부모님들은 저와는 다른 샵에서 분장을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어머, 신부님 정말 너무 이쁘세요. 어머, 저희 샵에 연예인들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완벽하고 예쁜 신부님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요. 아유, 진짜 너무 아름다우세요. 하면서 칭송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기분이 점점 더 업업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장에 도착한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글쎄, 저기 결혼식 구석에 저를 거의 10년 동안 따라다닌 짝사랑남이 와 있는 겁니다. 그 아이는 저를 중학생 때부터 좋아했어요. 사실 저는 부모님도 없는 고아 출신인 아이였다가 초등학교 때 입양이 되어서
양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였거든요. 그 누구보다 자신감도 없고 제 자신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한 남자가 좋아한다고 따라다니고 전교에 소문이 나니 안 그래도 조용히 살고 싶어 했던 저로선 엄청나게 부담이 되었죠. 그 남자아이는 야, 나 너 좋아해. 너에 대한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널 보는 순간 반해버렸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나 너 좋아한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저는 창피한 마음에 이게 뭐야?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나는 그냥 평범하게 학교 생활하고 싶단 말이야. 네가 뭔데 애들 앞에서 공개 고백을 해. 하면서 엉엉 울고 그 남자에게 굉장히 모질게 말했어요. 그 남자애는 저의 그런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를 좋아해 주었고 저는 그 덕에 전교에서 고백받은 아이로 소문이 무성하게 나게 되었지요. 하여튼 고등학교도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했고 공부를 잘하는 그 남자애는 원래 서울대 의대를 진학할 수 있었는데 제가 서울 중상위권 대학을 붙었다고 저랑 같은 대학을 가겠다고 하향으로 의대 원서를 써서 또 한 번 저희 고등학교를 뒤집게 만들었죠. 제가 대학을 간 이후로도 끊임없이 구애를 하다가 제가 마음을 먹고 너 때문에 조용히 살고 싶어 했던 내 학창시절이 애들에게 본의 아니게 안주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나는 내 학창시절을 남들의 입방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지켜보면서 평생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살았어.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정말로. 그래서 너 이제라도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너가 나 좋아하는 거 나도 고맙긴 한데 그런데 여기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제서야 미안하다. 널 좋아한 나의 마음이 너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어. 나도 이렇게 오랜 시간 감정이 지속되는 내 마음을 처음으로 겪어본 거고 그래서 너무 서툴러서 너의 입장도 고려하지 못하고 다른 애들이 너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공개 고백하고 너를 무안하게 만든 것 같아. 힘들겠지만 이제는 포기할게. 잘 살아라. 라고 말을 한 뒤 그 뒤로 정말 제 앞에서 몇 년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고 한참 그 남자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렸을 때 그 남자가 제 결혼식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거의 패닉에 빠지게 된 거죠. 속으로 어떻게 내가 그동안 고백 거절한 거 복수하려고 내 결혼식에 나타난 건가? 아니 초대도 안 했고 결혼한다고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 결혼식을 알고 찾아온 거야? 나 어떻게 해?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 저의 걱정과는 다르게 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당황했지? 그냥 한때 내가 사랑했던 여잔데 너가 가장 행복해야 하는 날 축복해주고 싶어서 찾아왔어. 나 잠깐 오랜만에 너 얼굴 보러 온 거니까 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 결혼식 즐겨. 하면서 두툼한 축의금을 저에게 전달해주고 유유히 떠나더라고요. 뭔가 그 남자의 뒤통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래, 사실 저 아이도 나의 조건에 비하면 굉장히 잘난 아이지. 나처럼 자존감 낮고 뭐랄까 가정 환경이 안 좋은 여자를 괜히 좋아해서 본인 젊음만 상처투성이로 물들고 내가 바보 같다. 만약 내가 나를 더 사랑했었더라면 저 아이랑 이 결혼식에서 손을 잡고 행진했을 텐데 하면서 순간 하면 안 될 생각을 하다가 제 눈앞에 보이는 예비 남편의 얼굴을 본 순간 그 못난 생각을 접고 다시 결혼식에 집중했습니다. 대학, 고등학교 친구들이 우르르 갑자기 몰려들면서 저랑 사진 찍기 시작했어요. 야 정훈아, 너 오늘 왜 이렇게 예쁘냐? 진짜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 신부네.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정말로. 야 너 이제 시집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그래, 너 그동안 고생 많았고 이제 사업으로 꽤나 성공했으니까 능력 있는 남편한테 기대면서 행복하게 살아 라고 다들 저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었어요.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저와 남편은 신혼집으로 갔어요. 원래는 바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제가 결혼식 한 달 전에 장수술을 받아서 4개월 동안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남편, 나 때문에 우리 신혼여행 못 가고 아쉽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그럴 리가. 나는 당신의 건강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당신 아프지 않게 몸 잘 챙겨. 알겠지?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래, 내가 정말 남편 하나는 잘 만났다 하고 굉장히 만족하는 신혼생활을 즐기던 중에 갑자기 남편이 다급하게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야, 갑자기 내가 너무나도 급한 일이 생겨서 급하게 해외로 출국해서 회사를 좀 봐야 할 것 같거든?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 미안해.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니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갑자기 해외 출국이라니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거야? 내가 재정 담당 부서잖아. 그런데 내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일본 거래 회계장부에 빵꾸가 나서 내가 책임자로 가서 확인을 해야 한대. 이렇게 급하게 알려줘서 나도 너무 당황스럽네. 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출국이라뇨.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회사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 그래 알겠어. 어쩔 수 없지. 잘 다녀와. 조심하고. 라고 말을 한 뒤에 공항까지 제가 데려다 주었어요. 남편 출국하는 거 지켜보려고 했는데 자기야, 나 기다리지 말고 알아서 출국할 테니까 빨리 서울로 가세요. 지금 가야지 안 막혀. 응? 하면서 저를 자꾸 집으로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 남자의 실체를요. 그냥 나를 지극하게 아껴서 빨리 집에 가서 쉬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그냥 집에 가게 되었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평화롭고 한적한 하루를 보내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띠리링 띠리링. 저는 원래 모르는 번호는 안 받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 느낌이 쎄한 게 꼭 전화를 받아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수화기를 들어 걸려온 전화를 받은 순간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정원아, 나야. 진모. 진모는 제가 아까 말한 중학생 때부터 저를 10여 년 넘게 짝사랑한 남자였어요. 뭐야? 갑자기 무슨 일로 전화했어? 아참, 나 결혼식에 와준 거 고맙다. 너한테 미안한 감정밖에 없는데 더 미안하게 무슨 축의금 돈을 그렇게 많이 넣었어. 아휴, 참 너도 정말. 하면서 씁쓸한 웃음을 보였어요. 그때 진모가 다름이 아니라 너 지금 남편이랑 같이 있니? 아니, 같이 안 있는데. 라고 말을 하니 진모는 내가 너 결혼식에 가서 화장실 안에서 볼일을 보는데 너 남편이 내 옆칸에 앉았거든. 그런데 거기서 들은 통화 내용이 너무 내가 느낌이 안 좋아서 남이라면 그냥 무시했겠지만 아무래도 너 내가 한때 열렬하게 사랑했던 여자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묵인하기에는 내 양심의 허락을 안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뭐지? 뭐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하면서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너 남편 수상해. 사기꾼 같아. 통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너랑 결혼한 뒤에 바로 너 명의로 된 사업장으로 대출 이빠이 땡긴 다음에 일주일 뒤에 출국을 하든가 아니면 잠적을 한다고. 그게 실패하면 출국한다고 거짓말치고 그 일주일 동안 서류 작업으로 너네 회사 돈 횡령하고 도망칠 계획할 거라고.
이런 말을 내가 들었는데 아무래도 찝찝해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놀랐어요. 아니 그럼 내 남편이 내 돈을 보고 접근한 거고 지금 출국한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라고? 말도 안 돼. 저는 바로 그 진모에게 진모야 그거 진짜냐? 진짜지? 내 남편 오늘 출국한다고 했는데 뭐지? 잠깐만 끊어봐 라고 한 뒤 저는 아는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공항에서 출입국 담당하는 애인데 저는 그 애에게 야, 나 진짜 급하거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사람 한 명만 검색해주라. 진짜로 이상해서 그래. 하면서 남편의 출입국 관리 기록부를 확인해달라고 하는데 친구가 야, 네 남편 기록 안 뜨는데? 적어도 우리 공항에서는 입국이나 출입한 사실이 전혀 없어. 이거 주민등록번호랑 이름 맞아? 이상하네? 주민번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계속 뜨고 뭐야 진짜? 하면서 소름 끼치는 말을 한 거예요. 제 남편이 출입국한 사실이 없다고 뜬 겁니다. 순간 저는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고 남편의 진짜 실체가 뭔지 그때부터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진모가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손을 먼저 내밀어 주었고 저는 고맙다고 하면서 그 손을 잡았어요. 진모가 제 남편이 나온 대학의 과 동기들을 수소문해서 제 남편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들 전부 제 남편 이름이며 얼굴이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는 게 맞냐고 하면서 말했다는 겁니다. 진모는 수소문에서 그 대학 그 동기 졸업식 사진을 구했고 그 안에서도 제 남편의 얼굴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점점 더 미궁으로 가게 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자기야, 일본에서 일할 만해? 급한 서류는 잘 해결됐고?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진모는 정원아, 그 문자 다 보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그 문자 온 시간 추적해서 네 남편 위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는 친구가 화이트 에코로 일하는데 너 핸드폰 자기한테 건네주면 그 문자 온 거 추적해준대 라고 말한 거였고 저는 남편에게 문자가 오자마자 바로 진모에게 제 핸드폰을 건네었고 진모 친구를 통해서 남편의 진짜 위치를 파악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진짜 위치는 인천이었습니다. 인천의 모 공장단지 쪽에 있는 빌라의 지하실에서 문자가 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 했어요. 그리고 바로 제 사업체 은행 관련 이슈들을 찾아보았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출국한다고 거짓말치기 며칠 전에 남편이 저의 인감도장이랑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본 거였습니다. 풀 대출로 하면 얼마나 땡길 수 있냐부터 시작해서 담보대출까지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모든 재산은 제 사업체 법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출이 쉽지 않았고 남편은 두 번째 계획으로 가게 된 거였죠. 제 개인 명의로 돈을 왕창 빌리고 잠적을 하려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획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어디론가 숨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저는 저를 도와준 진모와 함께 남편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그 빌라에 들어간 순간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진모가 그 빌라 집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공용 열쇠를 빌렸고 그 열쇠를 따고 남편이 잠적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곳 지하실을 연 순간 벽 한쪽에 붙어있는 제가 나온 신문 기사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자료들 남편은 의도적으로 저에게 접근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아 출신 명문대 자산가로 신문에 난 것을 보고 남편이 저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려고 접근한 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청강생이라고 거짓말을 치고 우연을 가장하여 제 눈앞에 띈 거고 저에게 은근한 대시를 하면서 자기가 유능하고 능력도 있는 남자니까 자기한테 오라고 어필을 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의 속임수에 홀라당 빠져버린 거였죠. 어떡해. 너가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어? 어떡해. 하면서
저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 진모가 저를 붙잡고 정은아, 정신 차려. 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왜 너가 좌절해? 언제나 너의 곁엔 내가 있잖아. 절대로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 울지 말고 빨리 네 남편 감옥에 넣자. 그리고 우리 여기 계속 있으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일단 내 차 안으로 들어와. 하면서 저를 차 안으로 데리고 갔어요. 저는 거친 숨을 씩씩 내뱉으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토했습니다. 의사인 진모는 자기가 아는 형사분에게 이 상황을 말하고 형사분은 바로 제 남편의 신원을 조회하게 되었어요. 그때 진모가 야, 네 남편 10여 년 전에 사망 처리된 사람이라고 뜬다는데?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뭔 소리야? 그럼 내 남편 주민번호랑 이름 이런 게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물었고 진모는 형사님이 신원조회했는데 너가 알려준 네 남편 주민번호는 없는 번호고 실제로 너 남편은 10여 년 전에 실종신고당해서 5년 전에 실종 선고해서 이제 죽은 사람 처리됐대. 그리고 사망 처리돼서 그때 네 남편의 진짜 아내, 그 당시 아내가 보험금 17억을 가지고 갔고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원래는 결혼한 유부남이었는데 10여 년 전에 실종이 되었고 5년 뒤에 사망 처리가 되어서 내 남편의 아내가 보험금을 가졌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가지고 살면서 나한테 접근했다 이 말이지? 라고 하니 진모는 그래 맞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아니 어떻게 이런 놈이 너에게 접근을 한 거냐? 하면서 손을 덜덜 떨었어요. 형사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실종 선고 악용해서 보험금 가로채고 남의 명의로 살다가 적발된 사람이 발견돼서 형사 재판에 넘어갔는데 우리 형사 쪽에서도 이런 사례를 보고 받고 관련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저희도 좀 자세히 수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저에게 수사 협조를 부탁한 거였어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서울로 가서 진모와 함께 이 모든 상황을 형사분께 말씀드리고 형사분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아무래도 사기 결혼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수법이 아마도 남편분께서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치고 그쪽 핸드폰 복제, 통장, 민증 이런 것들을 모두 복제해서 개인으로 은행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들어서 돈을 왕창 뽑은 다음에 다시 잠적하려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친 것 같아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소장 작성하고 검사한테 구속영장 청구받아서 바로 잡으러 가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아 쓰러지고 의사인 진모가 저를 업고 자기 병원으로 가서 저에게 수액을 놔주었어요. 진모는 정원아, 나는 너가 그저 행복하길 바랬는데 옆에서 너만 바라보는 남자가 있는데 너는 하면서 제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 눈물을 흘리며 제 손에 자기 얼굴을 파묻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너무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속으로 그래 정원아, 너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해주는 남자가 있었는데 넌 도대체 왜 이렇게 한눈을 판 거야? 하면서 한숨을 푹 쉬고 눈을 떴어요. 진모야, 나 도와줘서 고마워. 만약에 너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거야. 이 사건만 마무리되면 너에게 꼭 마음의 빚을 갚을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형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원씨, 그놈 자식 인천 공장 쪽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놈 대단하네. 완전 다른 사람 명의로 살면서 정원씨랑 비슷한 여자들한테 달콤한 말로 살살 달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이랑 결혼하고 돈 빼돌리고
그 집안 풍비 박살내고 도망자 인생 살았어. 이놈 자식 빼돌린 돈 금괴로 바꿔서 지 진짜 와이프 명의로 된 작은 인천 땅 뒤뜰에 금괴 묻어버리다가 우리한테 걸렸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 놈이 실종신고 후에 사망 처리한 것도 돈이 궁해서 돈을 좀 묵돈을 땡기려고 자기 아내랑 짜고 치고 보험사에 사망 처리하려고 그런 짓을 벌인 거였어요. 그 이후로 두 부부 사치스러운 삶을 살다가 돈이 궁해지니까 신문 기사를 통해 저의 존재를 알게 된 거고, 고아 출신인 제가 순수해 보이니 저를 표적으로 삼은 거였죠. 그때 형사님이 출동해서 남편 놈을 잡았던 실시간 중계가 담긴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었는데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남편은 당신 뭔데?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옆에 있던 출동 대원들이 저항하는 남편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갑자기 가발이 벗겨지면서 가운데가 헝 비어버린 머리가 드러난 겁니다. 까까머리, 고속도로가 나버린 머리였어요. 그때 남편이 아이 씨팔!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형사들도 갑자기 빵 터지면서 아주 가지가지 하는군요 하면서 비웃음을 쳤지요. 알고 보니 남편 놈은 다양한 연령대의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자기 탈모인 거를 숨기고 가발을 쓰고 다니면서 어쩔 때는 대학원생, 어떨 때는 복학생인 척 또는 회사원인 척 하면서 살아간 거였어요. 아휴, 그리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반항을 심하게 했던지 밑에 있는 바지가 벗겨지면서 곰돌이 푸 사각 반스가 다 드러났고요.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 만큼 깡은 있으면서 또 반스는 곰돌이 푸 팬티를 입는다는 거, 그 자체가 저도 웃겼지만 현장에 나간 경찰들도 너무 웃겨서 푸하하 웃는 소리가 현장 카메라에 다 잡혔네요. 에휴, 한 경찰은 정말 많은 범죄자들을 만나보긴 했지만 아주 가지가지 하십니다 하면서 비웃었네요. 그렇게 남편 놈은 잡히게 되었고 공문서 위조 혐의, 사기죄 등등 엄청나게 많은 혐의로 인해 바로 구속이 되어버렸고 지금은 1심 징역형을 기다리고 있어요. 천만다행인 것은 제가 그놈과 혼인신고를 안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제 친구들과 저의 양엄마가 제가 결혼할 남자가 조건은 완벽한데 뭔가 모를 쎄한 느낌이 든다고 말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너무나 그때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한지 이해가 되면서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진모 앞에서 술을 왕창 마신 저는 진모야, 나는 바보인가 봐.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말은 안 들으면서 어리석은 판단만 하고 우리 엄마랑 내 친구들이 내가 하는 결혼, 내가 데려온 그 남자 뭔가 쎄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 말 듣고 결혼하지 말걸. 괜히 고집 피워서 이렇게 뭔가 애매한 이혼녀가 되고 마음에 상처만 입게 됐네. 나 정말로 바보인가 봐. 나 왜 이래?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10년 넘게 저를 좋아해주고 짝사랑해주고 기다려준 진모는 이번에도 저를 여김없이 위로해주고 제 곁에 있어주었어요. 야, 내가 말했지. 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여자라고. 여기서 너 무너지고 힘들어하면 절대로 안 돼. 그리고 너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놈이 이상한 거고 사기치기로 작정하면 누군들 사기 안 당하겠어. 속상해하지 마. 그리고 너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이야기 귀 기울여 듣고 그래, 나 이제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
정말로 잘 귀 기울여서 들을 거야. 내가 바보였지, 정말로. 정말로 이제는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이야기 들을 거야? 그럼 정원아, 너 나랑 결혼하자. 내가 너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거 알지? 그동안은 내가 어리석어서 너에게 부담 주는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했는데 이제는 안 그럴게. 나 용기 내볼게. 너가 좋아. 나 너란 여자랑 함께 남은 인생을 꾸려보고 싶어. 그게 나의 소원이야. 하면서 저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바보 같고 밑바닥을 기고 있는 내가 좋다고? 하면서 저는 내가 이래도 좋아? 이렇게 멍청하게 사람에게 사기당해도 좋다고? 그래도 좋아. 나랑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진지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펑펑 울면서 그동안 저를 기다려주고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준 진모에게 저의 온 마음을 주게 되었고, 사기꾼 남편놈을 만나서 사기당했다는 절망감에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제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저를 짝사랑해준 진모 덕분에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가까스로 올라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이 징역형 확정을 받은 그날 진모에게 청혼을 받고 바로 결혼에 골인하여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네요. 어릴 때 너무나 남자 보는 눈이 없고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제 곁에 있는 좋은 사람들을 놓치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후회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다시 사랑을 찾고 행복해져서 용기를 내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려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남자를 사랑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나를 포장하고 꾸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에게 꾸밈 없는 태도로 다가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 안 좋은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저의 이야기를 듣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네요. 정말 결혼이라는 것은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네요. 그럼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꼭 상대방 신원이나 신분 철저하게 확인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저처럼 사기 결혼 안 당하시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한 번 더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글을 쓰면서 우리 진모, 저를 사랑해주고 기다려준 진모, 남편이 많이 생각나네요. 오늘 퇴근하면 맛있는 저녁 차려줘야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